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말TV 한효 대표입니다. 오늘은 출연 6번 시간이죠. 잭슨홀 미팅의 영향력 상당히 큽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심포지엄, 미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고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이번 미팅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예측을 살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년 여름에 이렇게 열리는 심포지엄 같은 겁니다. 8월 26일부터 올해는 28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이제 1982년부터 본격화됐는데요. 좀 더 빠르게 본다라면 이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1978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1978년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미국의 캔자스 시티 FED 이 총재가 원래 이제 농업을 위한 심포지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흥행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흥행을 하기 위해 좀 카드가 좀 필요했습니다. 이 당시가 경제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시점이에요. 물가가 20%씩 폭등했던 시점이었고 그때 이제 폴 볼커라는 이 총재가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죽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그런데 딱 한쪽에서는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쟁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폴 볼커라는 이 FED 총재, 연방은행 총재를 초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면 안 되니까 송어 낚시의 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 그래서 송어 낚시, 여름 휴가를 송어 낚시를 좋아하니까 이제 송어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장소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폴 볼커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좀 휴가도 할 겸 뭐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 연방은행 총재가 참여하게 되면서 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1982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연방은행의 정책 세미나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금융에 대한 권력자들이 직결하는 그런 장소가 됐고요. 미국, 유럽, 일본 총재라든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IMF 총재 그리고 재무장관 그리고 경제학과 석학들 그리고 월가에 있는 이코노미스트까지 참여를 하게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심포지엄이 됐습니다. 이 잭슨홀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계곡도 아닌 것이 이렇게 약간 파여 있는 그런 걸 이제 홀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와이오밍주의 만년설로 유명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 그림에 보이듯이 요렇게 아주 이쁜 곳이죠.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그 미국의 그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쭉 좀 이해하기 쉽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렇게 만나서들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만나서 이렇게 뭐 서로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때 하지 않으면 사실 좀 동의를 얻기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됐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명해진 또 이유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제 그린스펀 그리고 버냉키 이런 옐런 역대의 의장들이 여기서 이제 통화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를 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공식성사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보도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적으로 뭐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들은 절대 기록할 수 없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버냉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세 차례 정도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제 ECB의 드라기 총재도 그래서 이제 또 자금을 투입하는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옐런 같은 경우도 통화 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또 파월이 그때가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역사의 잭슨홀 미팅의 발언을 보게 되면 이제 버냉키 2010년도에 양적 완화 발표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옐런 같은 경우에도 14년도에도 역시 좀 완화적인 그런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미팅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에 지금 놓여져 있죠. 이게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이게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속 진행이 되면 이걸 일시적으로 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올해 상반기에 1.78까지인가 올라갔다가 지금 쭉 또 1.1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우리 잭슨홀 미팅이 가까워지면서 테이퍼링이 이제 구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10년물 금리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졌던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 테이퍼링이 그동안 좀 연기될 거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갑자기 이제 또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3분기에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빠졌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미국이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국채를 잘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이 감소를 하게 되면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본다라면 금리는 다시 또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실업률 보시게 되면요, 올해 이제 연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실업률인데 올해 그 실업률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비농업의 일자리 개수가 무려 94만 개, 예측치가 86만 개였는데 이것을 훌쩍 뛰어넘는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4% 정도 현재 실업률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해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과거에 미국이 유동성 상태에서 펼치다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그때 실업률이 몇 프로였느냐라고 보게 되면 4.5%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4%, 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시작했었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지금은 5% 위에 있긴 하지만 실업률이 물가 상승률이 워낙 가파릅니다. 지금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CE 지표인데요. 올해 3.9, 현재 이제 5월까지가 그 정도니까 계속해서 매월 0.7%씩 또는 0.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올해의 이 상승률을 보게 되면 엄청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1, 2개월, 뭐 3, 4개월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미리 선물 가격을 보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다행스럽다라고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유가가 떨어졌어요. 최근에 73달러, 4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지금 66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3분기, 4분기 후행한다 보면 물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철강석 가격도 최근에 좀 급등하다가 좀 조정을 받았죠. 가격이라는 것은 영원히 상승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마 예측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리 선물도 보시게 되면 조정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했다는 그런 것들이 좀 녹아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옥수수 가격 역시 급등했다가 최근에 좀
감소를 하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올해 3분기, 4분기 가서는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고용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 부의장이 2023년도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고요. 올해 연말부터 테이퍼링을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어떤 그 결과를 줄 것인지 그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800억 달러 국채 그리고 주택 저당증권 400억 달러를 매월 이렇게 매입을 해와서 유동성을 많이 만들어 왔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연준 의장의 발언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팬데믹 우려에도 경제는 계속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팬데믹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연준 목표치를 향해서 진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회의에서 진전 정도를 계속 평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향후 강한 고용 수치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한 고용 지표가 이번에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잭슨 미트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은 9월달 FOMC 회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제 변수가 바로 델타 변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다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말이냐 이게 아니면 내년 초냐라는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 내년 초나 올해 말이나 뭐 몇 달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고 그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조차도 어느 정도 시장에는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퍼링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쓰겠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뭐 한간에서는 지금 주택 가격이 미국도 많이 폭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 저당 증권만 먼저 축소를 하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축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반박을 했죠. 그래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한 매입을 동시에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줄여 나가지만 주택 저당 증권, 즉 MBS라고 하죠. 주택 저당 증권을 더 큰 규모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면 생각보다는 규모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상할 때는 이번 잭슨 미팅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좀 봤을 때 조금 구체적인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발표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한 확정, 이거는 9월 달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델타 변이의 어떤 확산, 이 추이, 이 경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은 9월 달 FOMC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 정도에는 테이퍼링을 할 거냐라고 보면 일단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말보다는 내년 초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제 개인적인 예측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의 수장들이 모여서 하는 발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내용 없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연장하는 쪽에 좀 초점 맞추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지금 비둘기파와 매파가 반반, 정확히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해야 된다. 한쪽은 일시적이다. 아직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그동안의 파월의 어떤 의도라든가 발언을 지켜봤을 때는 그리고 팬데믹의 어떤 상황, 지금 델타 변이의 상황을 봤을 때는 당장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9월 달 정도에 나오지 않겠느냐. 요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쟤는 이 근거로서 혼자만의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위에 앞에 해줬던 그 내용들을 분석을 좀 해보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마나TV 한동훈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